안녕하세요, 곰새입니다. 드디어 공인인증서 시대가 막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공인인증서 대신 수많은 민간인증서를 이용해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오히려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민간인증서는 여러 곳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이용해서 어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혼란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던 서비스는 은행 같은 금융 서비스가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PC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뱅킹을 할 때 은행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금융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 대신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면 되는데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공인인증서에 비해서 어떤 점이 더 편리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증과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핸드폰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핸드폰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융인증서 발급은 PC보다는 스마트폰에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은행 앱을 통해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앱에 접속하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하단에 보면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가장 상단에 금융인증서라고 있죠.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하단에 있는 발급을 터치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휴대폰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전체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고 관련 내용을 입력해주고 인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 약관의 동의를 해주고요. 하단에 전체 동의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인증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보안카드나 OTP를 이용할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신분증을 촬영을 하는데요. 신분증을 준비한 이후에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촬영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분증을 촬영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네모난 칸 안에 자신의 신분증이 들어가도록 놓아주시면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촬영이 끝나면 신분증 인식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보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고치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올바르다면 하단에 있는 신분증 진위 확인을 터치합니다. 다음은 계좌 인증 단계입니다. 금융기관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모든 사항이 입력이 되었다면 하단에 계좌 인증을 터치합니다. 인증 수단을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핀번호, 패턴, 생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핀번호는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하고요. 6자리 숫자입니다. 두 번째는 패턴을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패턴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단계인데요.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따라서 지문 인식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다음에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은행 앱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관리는 인증보안 메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인증센터가 있고 공동인증센터가 있죠. 공동인증이란 거는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금융인증센터로 들어가야겠죠. 이곳에서 인증서를 폐기할 수도 있고 인증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핀번호도 재설정할 수가 있고요. 패턴도 이곳에서 다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넘어갔던 생체 인증도 이곳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를 PC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면 인증센터라고 있죠. 인증센터에 들어가면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 지금은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공동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새롭게 추가된 금융인증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로그인 화면에도 금융인증서라고 이렇게 있죠.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름, 휴대폰, 생년월일 이 세 가지만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때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기려면 일일이 USB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했죠. 다른 PC에서 이용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메모리나 혹은 PC에 복사를 해서 이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인증서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복사해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입력과 휴대폰 인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PC라면 반드시 자동 연결하기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번 지금과 동일하게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관련 내용들을 다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 코드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본인이 인증받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문자가 하나 도착합니다. 이곳에 PC에 보이는 이 숫자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인의 금융인증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한 가지 해줄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옆에 보면은 즐겨찾기가 있죠.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물론 일회성 사용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PC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표시해 주어야 앞으로는 이 과정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핀 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유효기간입니다.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새롭게 발급받아야 됐었죠. 하지만 금융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무려 3년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때보다는 훨씬 편리하겠죠? 로그인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클릭합니다. 금융인증서를 발급하면서 스마트폰에서 핀번호 6자리를 설정했었죠? 그 숫자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PC에서도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PC에서 로그인하기 위해서 금융인증서를 클릭하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죠. 자동 연결과 인증서 즐겨찾기에 모두 체크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핸드폰 인증도 매번 받아야 되고요.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안전한 PC라면 반드시 자동 연결과 인증서 즐겨찾기에 체크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이용 시에 공인인증서 대신 금융인증서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